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제주에서 특히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죠.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산 압축 쓰레기 필리핀 불법 수출 사태를 비롯해 현실화된 쓰레기 대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는 와중에 불거진 문제여서 더욱 충격을 줬는데요. KBS가 연말을 맞아 오늘부터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지난주 금요일 기본계획 고시 연기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국토부를 찾았는데요. 짤막 대담에서는 특위 위원 중 한 명인 강성희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KBS가 예비후보들을 만나 포부와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도 마련했습니다. 첫 주자는 김용철 예비후보입니다. 어제는 절기상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는데요. 곳곳에서 열린 팥죽 나눔 행사를 탐나는 현장에 담았습니다. 지금 제주 섬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가 쏟아지면서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올해엔 압축 쓰레기 필리핀 불법 반출 사태까지 불거져 국제적 망신까지 샀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데 있겠죠. 이런 문제의식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초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시행하다 보니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KBS는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진단하고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이 개선 방안을 심층 취재한 연말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요일별 배출제 시행 3년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차 트렁크 가득 쓰레기를 싣고 온 한 시민. 클린하우스엔 요일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고 배출 시간도 제약이 있다 보니 24시간 자유롭게 배출이 가능한 도움센터를 찾았습니다. 집에 쓰레기가 항상 쌓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와서 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집도 깨끗하고. 초기 반발이 심했지만 이런 도움센터 설치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어느 정도 안착한 모양새입니다. 제주도의 사회조사에서도 지난해 긍정평가는 46.2%로 전년도 3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도내 도움센터는 58곳뿐, 내년까지 설치 목표인 170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주시의 한 클린하우스. 종이를 배출하는 날이지만 각종 쓰레기가 난무합니다.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CCTV와 도우미까지 배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혼합수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이유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힘들게 저렇게 분리수거를 한 거지? 의문점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 불평 불만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제도 시행 3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2016년 303톤에서 지난해 209톤으로 31% 줄었고 재활용 수거량은 470톤에서 559톤으로 19% 늘었습니다. 하지만 소각량은 줄지 않고 음식물을 제외한 전체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량은 2016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44%대로 끌어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가 연습이었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 3년. 분리배출에 대한 편리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지만 혼합수거와 재활용화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영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7일 방송된 7시 짤막 대담에서 제주산 감귤 가격 약세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은 일주일간 1,300여 명에게 전달됐고 6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감귤 하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준 셈인데요. 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제주 농업의 근간인 감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는 농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민수당이란 농가 소득이 해마다 줄고 농촌 지역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하자는 제도인데요. 재배 면적이나 작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민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공익형 직불제도 있는데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로 나눠져 있던 건데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됩니다.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고 100%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한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10만여 농가에 연간 농민수당으로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제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민수당과 관련해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농민들에게 매달 일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에 필요한 7,400여 명의 연설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제주도 예산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주 지역 첫 주민발의 제정 조례로 기록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태울 수 있는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7년 3개월 만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3월 매립장에 이어 이달 소각장 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26일 준공식을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인데 제주에서 발생하는 타지 않는 쓰레기 270톤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타는 쓰레기 430톤 전부를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는 이주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상담소가 전국에서 5번째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이도 1동에 문을 연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는 앞으로 피해 이주 여성과 자녀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 이주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도 활용됩니다. 대정 마늘 농가를 대표한 대정읍 이장협의회가 2020년산 마늘 단가 1kg당 2,500원에 대해 생산비도 안 된다며 3,200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장협의회는 또 지난 가을 풍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데다 2019년 수매에서 제주 지역이 사실상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와 농협에서 마늘 전량을 수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의경 갑질 논란에 대한 KBS 보도와 관련해 의경 지도관 A경사를 1,500톤급 경비 함정으로 전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의경들과 분리하고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묻는 차원의 인사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경사는 함께 근무하던 해경 의경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폭언은 일부 있었지만 성희롱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 제주도의회 2공항 갈등 해소 특위 의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연기 등을 요청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특위위원 중 한 명인 강성희 의원과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토부에 다녀오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제보안 요청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저희는 그 환경부의 제보안 요청이 되기 전에 이미 국토부하고 면담 요청을 미리 했었고요. 네. 그래서 20일 날 잡혔는데 국토부는 그 지금까지는 제2공항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면담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하는데 이제 간담회 형식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지금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제보안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는 충실히 그 절차에 충실히 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국토부가 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생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국토부 담당 직원들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담당 그래서, 네.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예. 그럼 이런 점들이 그 분위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분위기 변화에 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분명히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지역에 대한 어떤 뭐 도민의 의견 수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기본계획 고시 보류 요청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국토부는 뭐 기본계획 고시 보류가 아니고 지금 그 환경부에서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문제들을 뭐 현장에 가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절차의 어떤 진행 과정으로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류는 아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입장이셨습니다. 이 환경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 고시는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벌어놓은 시간에 네. 갈등을 해소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건데 네. 문제는 제주도가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뭐 국토부와 이야기 나눠보셨습니까? 네,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고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의 창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지자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거 전달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네.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의견 수렴된 내용에 대해서도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국토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본인들도 제주도에 그런 요구를 할 거고 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에 그런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제주도는 제2공항 그 특이 활동 예산을 부동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도의회 일반 사무관리비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 별 문제가 없을까요? 집행하는데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된 거죠. 보통은 특이 활동 전체의 예산으로 묶여 있어야 그리고 뭐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묶여 있어야 뭐 그 예산 전체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데 네. 모든 예산을 다 세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문비를 받으면 자문비 개별 건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뭐 간단한 조사를 해도 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비에 대한 소규모 연구 용역비 형태로 줘야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고 저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특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부분을 끝까지 제주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저희 매우 유감스럽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의회는 여전히 지금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제주도민이 이 국책사업에서 자기 결정권들을 가져서 의견들을 모아내서 그 과정에서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유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앞으로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11월 15일부터 지금 내년도 5월 14일 6개월 예정으로 활동 기간이 잡혀져 있지만 네. 저희가 뭐 저희 당에다가도 이제 저희의 그 특위 활동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달렸고 네. 그리고 국토부도 방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경부에서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 국토부에서 제출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공개해서 도민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막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유에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국내에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갈등 전문가 네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공부도 했고요. 그래서 갈등 전문가 네 분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님하고 그 관계된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지금 자문위원회 형식으로 지금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갈등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갈등 해소 방안, 방법론을 좀 찾는 그런 시간을 또 1, 2월에 가질 거고 그래서 저희가 뭐 6개월이긴 하지만 굉장히 숨가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아요. 모자라긴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항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고요. 네. 이번에는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양성평등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그 찬반 양측에서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지금 의견이 팽팽한데 네. 쟁점이 뭔가요? 글쎄 저도 쟁점을 아무리 좀 봐도 조례의 내용의 문제를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반대측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측 입장은 용어 자체의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양성평등은 되고 성평등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성인지 교육 이것도 되게 모호하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그리고 젠더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하셔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토론을 하거나 뭔가 의회에 좀 폭을 좁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 측에서도 뭐 용어 전쟁이다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 네네.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심사가 끝났고요. 네,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통과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조례 내용 자체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 그리고 또 반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을 위배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의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고 이제 또 상임위를 넘어갔으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계속 되어 있고 뭐 지인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계속 좀 압력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이 자리에서도 좀 죄송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 발언했듯이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저희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접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떨어진 데다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양성평등 기본법의 내용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전부 개정 조례안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원님들이 좀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공항이나 양성평등 조례안 네.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어쨌든 네. 이런 갈등을 좀 해결하고 네.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강성희 의원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이어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기획 뉴스 보시겠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은 오늘부터 총선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방송 순서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들 가운데 개인 일정을 고려해 섭외 순서에 따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서는 김용철 예비 후보를 나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칭 경제 전문가인 김용철 회계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올해 54살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도지사 후보 선거 연설원과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공약실천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김 예비후보의 총선 도전은 지난 16대와 17대, 20대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녹록지 않은 도전이지만 침체한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임자는 자신이란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이제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상공인에게 주어진 규제는 완화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대형 유통점을 이제 좀 규제를 하면서 소형 유통점을 살릴 수 있는 대규모 물류법 이런 부분에 그 배달 앱과 관련된 업을 집어넣어서 그 현재까지 독점적인 이 갑질을 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려고. 김 예비후보가 내다보는 미래 제주의 먹거리는 개발과 환경 보전의 공존입니다. 관광객 위주의 개발 사업 대신 제주의 자연을 지키며 고부가 가치 블록체인 등 첨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관광객 위주의 관광 개발 위주의 개발만이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깨고 원래 천혜의 자원인 제주도의 원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좀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첨단 산업을 새롭게 만드는 쪽으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도민 이익과 제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항 건설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현실에 맞고 또 제주도민들이 좀 더 혜택이라든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무소속 후보로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인물의 능력을 평가해줄 제주 유권자를 믿는다며 정책 선거를 다짐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기존에 불신받는 정치인들이 없는 상태가 더 저는 선거하기가 좋고 필승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전 4기의 도전 정신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보겠다는 김용철 예비후보. 비록 정치는 낯설어도 30년 경제 전문가로서 침체된 제주 경제를 살리는 데는 본인이 적임자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절기상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바로 어제였죠. 옛부터 이날에는 귀신과 애군을 쫓는 의미로 집집마다 팥죽을 끓여 나눠 먹곤 했습니다. 이 풍습은 오늘날 축제로 발전해서 어제 하루 제주도 내 곳곳에서 팥죽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정이 넘치고 훈훈했던 이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약 2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 제주 민속촌입니다. 지난 주말 맛있는 냄새가 이곳으로 관람객들을 이끌었는데요. 동지를 맞아 단 이틀 동안 특별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고사리 손까지 보태면서 열심히 만드는 건 새알심. 전통 방식 그대로 팥죽을 만들어 먹는 체험 어릴 때 행사입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새알 만들던 추억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도 하고 새알도 만드니까 너무 좋은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엄마가 사다 먹여주는데 직접 만드니까 뭔가 재밌고 실감 나서 좋아요. 붉은 팥은 애군을 쫓는다고 해서 밤이 긴 동짓날 팥죽을 쏘아 나눠 먹었는데요. 이 풍습을 재현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식생활 문화라든지 전통적인 거를 살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팥죽, 동지 팥죽을 쏘가지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지 풍습 중에 환감제는 제주에서 비롯됐는데요. 동지 무렵 임금께 귤이 진상됐고 이 귤을 유생과 나눠 먹기 위해 마련된 시험이 환감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환감제도 또 집집마다 팥죽을 쓰던 모습도 차츰 사라지고 있지만 의미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년엔 하는 일 뭐든지 잘 되고 올 애군을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팥죽을 먹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날짜를 저희가 너무 잘 잡아서 제주 여행을 와서 너무 기뻐요. 동지를 맞아 제주시 오라동에서는 작은 마을 잔치가 열렸는데요. 한 봉사단체가 마련한 곳으로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생기가 넘칩니다. 동지날 맞이해서 동네 한 바퀴 같이 가족과 함께 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동지야 하면 여러분들을 가자 이렇게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동지야! 마을 잔치는 온 가족이 함께 동네를 도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작게는 한 세대가, 크게는 3대가 짝을 이뤄 마을을 도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꽤 많았는데요. 가족끼리 화합하는 자리고 또 이웃끼리 화합하는 자리여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동네를 감싸는 길이 이색적인 풍경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코스는 아니지만 이 길을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 서로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가 거린점입니다. 몸이 이제 더 가벼워지고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걷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힘들지 않았고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계속해서 체험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종목은 줄다리기. 팽팽한 긴장감보단 정이 느껴지는데요. 지네팀 도와줘. 지네팀. 준비, 잡고, 줄 잡고, 준비. 제 손 주먹만한 줄을 잡고 끄는 아이들. 이 경기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배려인데요. 장구와 풀피리도 아이들에겐 낯선 악기. 우리나라 문화를 놀이를 통해 배웁니다. 애들이 우리 전통 민속 문화를 잘 이제 모르는 그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로 해 가지고 그 과거에 했던 그런 민속을 알 수 있게끔 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운동을 하고 출출할 때쯤 구수한 냄새가 주변을 에워쌌는데요. 동짓날 잊으면 섭섭한 음식 팥죽입니다. 누구나 와서 넉넉히 드시라고 솥 가득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지하면 팥죽을 먹고 애구를 뜨는다는 그런 우리나라에 좋은 풍습이 있어요. 자, 올해도 맛있게 드시고. 약 3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축제는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더불어 살았던 조상들의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민족 명절 맞이해가지고 매 이렇게 와서 먹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이 한 그릇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는 이웃의 정이 진하게 배어있기 때문이겠죠. 성탄절의 의미랑 동지의 의미랑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 어차피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연말 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음식 나눠 먹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가능하면은 성탄절도 좋지만 우리 고유의 동지를 지키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동지는 지났지만 2019년 남은 날들은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내일의 희망을 응원해주던 동지의 의미를 담아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 첫 소식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배우자와 동생, 오촌 조카에 이어 조 전 장관 자신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구속된 배우자와 오촌 조카 등에 이어 조 전 장관 본인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찰 중단 경위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과정에 누군가의 청탁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목요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 관련 소식도 알아보죠. 재판이 시작된 이후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 교수 재판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어 주목을 끕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5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를 단순 전달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는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 하루 전날 참고인을 불러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의 검사가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건 공판 중심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취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정 교수 첫 기소 이후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미 기소한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수집한 게 아니라며 별도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다 얻은 진술 등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을 맺도록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G20 정상회의 이후 6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북한에게도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도 말했습니다. 또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양국의 인화로 새 시대를 열자고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을 정상화하자는 뜻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한의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시 주석은 특히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을 맞고 있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마치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이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경제와 문화,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KBS 뉴스 홍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 뉴스도 알아봅니다. 고가주택 구입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50여 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만인데 앞으로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수천만 원대 연봉으로는 사기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를 받았다는 신고가 없었습니다. 18살 B군은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와 친족에게 6억 원을 분할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고가주택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0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이상 자금 흐름이 발견된 530여 건 가운데 탈루 혐의가 포착된 101명을 추렸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150여 명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한 임대사업자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 소득과 카드 사용 내역, 현금 흐름 등을 전수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의 금융 자료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자금이 사업체에서 유출됐을 경우 해당 사업체로까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월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고가주택을 사는 데 든 자기 자금의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한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불법으로 증여받고도 빌렸다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부채에 대한 사후점검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모두 갚을 때까지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KBS 제주방송총국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송철희 본부장과 직원 일동 500만 원, 해봉유치원 어린이 일동 47만 9천 원, 백양세탁소 김경수 씨 47만 5,600원, 장수돌침대 제주점 30만 원, 광년마트 24만 7,830원, 오라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통일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 임직원 일동 20만 원, 성읍 민속마을 강서방 20만 원, 우도 여해숙 씨 10만 5,550원, 유환영 씨 1,000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다음 달 말까지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KBS 제주방송총국 총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아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끔 지나며 오늘 날씨와 비슷하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간도로와 산지는 결빙된 구간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전국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에서 7도 분포, 낮 최고 기온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크리스마스 당일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KBS 제주방송총국은 오늘부터 이 시간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에 동참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다음 달 말까지 기부받은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팍팍한 살림살이로 기부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100원을 내더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은 정성들이 모이면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